저 뒤로. 60평생 이 지방에 살았는데 예. 블루로드는 오븐에 예. 여기에 참여하면서 처음 하게 됐는데 또 제2의 인생을 블루로드와 함께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72입니다. 애들 키워가면서 농사만 짓고 일만 하다가 블루로드 지킴이 하면서 다 걸어봤습니다. 우와, 어머니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 시원한 바다가 일품인 영덕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내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처럼 가족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된통당해서 오늘은 핸드폰 켜자마자 이제 날씨 확인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 없으니까 오늘 지방시대 보시면서 가실 곳 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영덕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 영덕군은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1일 대체 근무를 했는데요. 김광일 군수를 포함해 30명의 간부 공무원들이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고 환경미화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와, 군수님이 직접 거리를 청소하시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잖아요. 색다른데요? 그렇죠. 네. 정말 드문 풍경이죠. 네. 이날 영덕군 직원들은 관내 9개 읍면 13개 구역에 3인 1조로 흩어져서 활동했습니다. 쓰레기를 약 7만 4천 킬로그램 수거했고요. 평소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활동을 바탕으로 환경미화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움과 격려를 전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불법 쓰레기 대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전문가 같죠?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영덕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영덕하면 대게죠? 그렇죠. 이 대게와 쌍벽을 이루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가잠인데요. 지난 4월 말 축산항에서는 지난 제13회 영덕 물가잠이 축제가 성황리에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블루로드에서 만나는 보석 같은 별미 영덕 축산항으로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축제에 약 2만여 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는데요.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물가자미를 활용한 색다른 레시피와 신선한 요리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였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에 탕도 보이는 것 같고 네. 회랑 밥맛이 꿀꺽 다셔지네요. 군침이 돌죠. 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행사와 공연도 다양했는데요. 붕어빵 만들기,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어선승선 등 관광객도 주민들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쫄깃한 식감의 물가잠이 군침 도는데요. 네. 박정 기자는 물가잠이 좋아하나요? 저는 사실 물회처럼 많이 먹거든요. 네. 식감도 너무 좋고 시원해가지고 좋아하는데 축제는 사실 못 가봐서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영덕은 정말 이렇게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많아서 주말 여행지로 너무나 좋은 곳인데요. 이런 영덕군이 고민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영덕만의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인구 감소, 인구 소멸 그렇죠. 걱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주변에 영덕 출신 친구들도 서울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가 모두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셔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덕군 의회 배재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덕군 의회 의원 배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의원님 뵙자마자 제일 궁금했던 게 제가 방금 인구 소멸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가 맞나요? 그는 우리 영덕 군뿐만 아니고 네. 243개 지자체의 공통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영덕군의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의정 활동하신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으셨는데 그렇죠. 요즘 어떤 일로 가장 바쁘신지 궁금한데요. 뭐 선출직이 되고 네. 뭐 하여튼 휴일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지역구에 대한 어떤 각종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 이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국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건의사항들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원님을 수성구에 계셨을 때부터 취재 협조 요청을 몇 번 드렸던 사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일이 또? 그래서 있었어요? 네, 수성구청 공무원이셨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은 영덕군 의회에 계시니까 어떻게 가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저는 그 영덕 의원이 되기 전에 수성구에서 한 34년간 이런 기억납니다. 행정공무원을 네. 했습니다. 네. 수성구청에서 이래 주요 부서를 거치고 또 마지막으로 지산일동장으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이제 공직생활 하는 동안 수성구에서 살아왔고 수성구는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영덕 의원이 된 거는 바로 저희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 네. 제가 이제 대구 이제 대기로 유명한 우리 이제 강구 초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다녔고 첫 공무원 시작을 영덕에서 했습니다. 인연이 있으셨구나. 네. 예. 그렇군요. 이 40년 동안 공직 경험을 하셨는데 이제 의원이 되셔서 의원 활동을 하신 지 1년이 채 안 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은 공직 활동하실 때와 지금 의정 활동하실 때 어느 쪽이 더 바쁘신가요? 의정 활동이 바쁘죠. 많이 바쁘죠. 많이 아, 바쁘시죠. 예, 예. 네. 특히 의원님 고향이 영덕이셔서 지금은 또 영덕과 인연이 더 깊어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 후에 귀농 귀촌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그걸 원하지만 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딱 계신 곳은 어디예요? 특별한 또 인연이 있는 곳인가요? 제가 지금 바로 그 태어난 곳은 영덕 강구항 아. 대게가 나는 네. 곳입니다. 또 사회자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네, 어렵죠. 가족들의 그 동의가 꼭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저 아내하고 자녀들이 고향 사랑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지지해주고 이런 전폭적으로 응원해주다 보니까는 네.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기초의회 의원이시다 보니까 뭐 조례를 발의하신다든지 또 행정에 대한 견제나 감시를 하신다든지 네. 또 국민들 찾아가서 또 청원을 들으셔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광역시 의회보다 군의회와 할 일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네. 참 할 일이 많죠. 많은데 대구광역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원 수가 한 32분 정도 되고 이런 6개 어떤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상임위별로 이제 전문적인 의정 활동이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네. 우리 영덕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포함해갖고 의원이 전체 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 의정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예. 그러면 한 분 한 분 역할이 너무 커질 것 그렇죠. 같아요. 조금. 그래서 지난해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네. 영덕군 우리 예산이 정리 추경까지 이래 봤을 때 한 6천억 원 정도 이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영덕은 반농 이제 반어촌 지역이다 보니 보조 사업 이제 관광 개발을 하고 각종 개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심사라든가 행정 사무 감사, 네. 뭐 사업장 점검 등의 바쁜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 공직 생활 끝에 귀촌을 하셔서 가장 먼저 기초 의원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한 두서너 가지를 좀 이래 목표를 삼아봤습니다. 네. 첫째, 이제 제가 선거 치르는 기간에 이제 지역 언론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친절도라든가 이 청렴도를 좀 높일 필요가 이제 향상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경험 쌓고했던 노하우들을 네. 우리 지평부에다가 대안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은 우리 영덕군 공무원들도 보면 친절도라든가 청렴도가 사실은 과외 최하 그 5등급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연말에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이제 한 등급 낮아갖고 4등급으로 이제 1년마다 한 단계 넘어오면은 네. 우리 영덕 공직자들도 청렴도가 굉장히 향상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네. 정말 의원들의 하시는 역할 중에서 정말 대민 봉사라는 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진짜 친절도를 높으셨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영덕군 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영덕군이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구를 이거 유입하는 대안 방안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덕을 보면은 자연 환경이 전국에서 굉장히 너무나 뛰어납니다. 좋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규제를 좀 많이 풀어갖고 도시인들과 투자자들이 이런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 주택 등을 갖다가 지을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고 정주역기를 획기적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예. 근데 의원님 또 아까 공직 생활 하실 때보다 의정 활동이 훨씬 힘들다 하셨는데 어떨 때 좀 가장 힘들고 어떨 때 보람이 가장 큰지도 궁금해요. 공직 생활 할 때는 사실 공직 생활은 자기 주어진 과제만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의회란 곳은 집행부부터 민의까지 여러 가지를 다 걸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휴일이 없고 네. 또 민의를 대변하다 보니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도 봐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고 민은 또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진짜 끝이 없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뭐 휴일도 없이 집행부 쪽에 있을 때 공직 생활 할 때보다도 의원 생활이 진짜 많이 어렵고 힘들죠. 네. 정말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더 하고 싶으신지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의원님. 가지원이 지금 하실 일 너무 많이 적어 오셨어요. 네. 알려주시죠. 네, 앞으로 좀 이제 초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생각해 둔 넘치시죠? 부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획이 또 어떻게 되시는지 네. 영덕군에도 지금 뭐 해결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참 많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재 영덕군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구 감소를 해갖고 지방 소멸 위기에 이제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그 코로나19 여파를 해갖고 지역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우리 영덕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이런 자연 환경을 지키면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되는 정책을 만드는데 네. 제가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영덕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정책들, 또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 많이 발휘해 주시길 예, 또 바라겠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또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인구가 이제 지방에 인구 감소되고 지방이 그 소멸되는 데 대해서 네.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히 되는 게 이제 도로교통망, 네. 철도입니다, 그죠? 또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동해선 철도 전철화 사업이 지금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포항하고 영덕 간의 고속도로 이 조기 개통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동 영덕 간에 우리 이게 반드시 이게 철도가 놓여져야 됩니다. 지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영덕 의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이 우리 동해안에 개발을 하고 앞으로 그 영덕이 발전하려고 인구를 유입하려면은 이런 영덕과 안동 간에 이 철도가 꼭 놓여져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